그 반지엔 제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4년을 함께한 한 노인 환자. 말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품에 안고 있던 작은 꽃무늬 쿠션 하나. 그 쿠션 속에서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작은 금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반지 안에는 낡고 흐릿한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죠.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한 잔 시작하기에 앞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 저는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써 8년째예요. 처음엔 매일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환자의 숨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시간표처럼 움직이는 하루, 정해진 업무,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403호 어르신 침대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분은 치매 말기 환자셨고 입원하신 지는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지엔 신원불명이라는 말이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그 어르신은 늘 꽃무늬 쿠션 하나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간병을 시작한 이후로 그 쿠션을 놓은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쿠션 겉면이 낡아 찢어져 있어서 새 걸로 교체하려고 조심스레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서 작고 낡은 금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빛은 거의 발에 있었고 굉장히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무심코 꺼내어 닦아보았더니 반지 안쪽에 흐릿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순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건 제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실종되셨어요. 이유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셨죠. 그 뒤로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고요. 어머니가 실종된 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르신이 늘 안고 있던 쿠션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가 나온 걸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분이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아셨던 분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얼굴을 들여다봐도 그분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탓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403호 어르신을 더 자주 찾아갔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그분의 손을 꼭 잡아드리곤 했죠. 그리고 문득문득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따뜻한 손, 말없는 눈빛 같은 조각들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반지를 조심스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든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단서였으니까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이 반지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요. 그 어르신이 누구신지, 왜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가지고 계셨는지, 반지를 들고 의료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첩과 기록지, 그리고 반지에 적힌 이름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반지와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서류 보관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병원은 오래된 곳이라 수많은 기록들이 아직도 종이 문서로 남아 있었죠. 먼저 어르신의 이름이 없는 환자 목록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와 관련된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렴풋하게나마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파일을 몇 건 꺼내 펼치자
오래된 입원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 기록 속 글자마저 흐릿해지는데 그 안에는 분명 누군가의 삶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이름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된 기록지 한 구석에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403호 환자 접촉 있음.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기록은 오래전에 작성된 것이었고 반지와 연결되어 있는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사실이 이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바람보다 더 단단하고 분명한 결심을 세웠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그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길이 오래전 잃어버린 파편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 될지라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403호 환자 접촉 있음이라는 문구가 가슴속 어딘가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이 어르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그 느낌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느낀 어떤 감각이 말하고 있었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차갑고도 묵직한 감촉이 어떻게 제 의식을 흔들어 놓았는지 아직도 선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수십 년 전의 상처를 다시금 불러내고 있었죠. 먼저 병원 기록 정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도 찾아봐야겠어. 그렇게 말하며 저는 뒤돌아 기록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백색 형광등 불빛만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403호로 다시 향하면서 문득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이 어르신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일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아직 단정할 수 있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진실을 향한 문턱에 서 있다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이 제게 주어진 답을 찾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3호실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조용히 그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고 그 평온한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르신 곁에 앉아 잠시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계시네요. 부드럽게 말을 건네보았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가의 주름 사이로 세월의 이야기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단순히 기록과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르신의 삶 자체를 들여다봐야겠다고, 그 삶이 어머니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원 로비로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이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 아침 햇살이 창밖으로 스며들 때까지 저는
기록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금반지의 냉기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죠. 정순자라는 이름이 적힌 그 글씨를 떠올리면 가슴속 깊은 곳 어딘가가 찌릿하게 아렸습니다. 어릴 적 잊혀진 기억들과 뒤섞여 이름 하나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기억 너머로 스며드는 이름의 울림은 제게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숨이 잠시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 머릿속엔 왜인지 모를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다녔습니다. 왜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걸까? 어머니와 그 어르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이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흔드는 듯 했어요. 그때 동료 간호사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안에선 이미 어떤 결심이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응, 조금 일찍 와봤어.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 책상 위에 놓인 기록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집중한 표정을 보긴 처음인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록지 중 하나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라고 말하며 정순자라는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크게 뜨며 이 이름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녀도 제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자 은정 씨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살짝 멎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기록지 속 이름이 우연이거나 실수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기록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아마도 이 기록 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기록 보관실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더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르신과 동일한 시기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목록을 확인했고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호와 날짜, 그리고 일부 필기 기록들은 눈에 띄게 규칙성이 있어 보였어요.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눈앞의 기록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 출생 정순자 외래진료 이력. 그 글자를 보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바로 그 기록이 어르신의 입원 기록과 같은 시대, 비슷한 시점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명백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 속에는 또 다른 단서가 필요했죠. 그 순간 파일 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게 접힌 메모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403호 환자 접견 시 이 번호로 라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흘려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쥔 채로 허리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이 번호가 머릿속에서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메모 속 번호를 유심히 보며 제 안에서 어떤 실마리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이 어르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직감이 아닌 분명한 단서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장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저를 둘러싼 공기는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반지와 메모를 번갈아 보며 다음 행동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어떤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들이 꼬리를 물며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며시 핸드폰을 꺼내 메모 속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숨을 고른 뒤 손가락을 움직여 하나씩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 마음은 두근거리며 어떤 진실의 문을 열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어르신을 이어주는 또 다른 실마리를 잡기 위해 손에 쥔 반지와 메모를 꼭 쥔 채 첫 번째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곧장 연결될지 모를 기억과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단 한 번의 통화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기대와 그만큼 잃을 것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저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0, 1, 0. 손끝이 떨려 한 번 더 번호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맞는 거지. 작게 중얼거리며 남은 숫자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짧은 진동 속에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띠리링.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2번, 3번. 전화벨이 울렸고 그 순간마다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그러나 분명히 익숙한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긴장을 풀고 전화를 건 목적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재차 묻는 그 목소리에 제 안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한 장면. 제가 아직 어린아이였던 시절, 어머니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 그 기억은 왜인지 너무도 생생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와 관련된 기록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끊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잠시만요. 짧게 말을 남기고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반지가 마치 제 손을 꽉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려온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자, 그 이름 맞으시죠? 그 한마디에 제 몸이 벌써 떠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네, 맞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 목소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멈춰 있던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전화 속 목소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데 정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또 한 번 머뭇거리더니 그녀는 주소 하나를 말해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가슴에는 담담하지만 묘한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그 주소는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과 아주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묵직한 무언가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그 장소로 가서 단서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와 금반지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제 안에는 단단한 결심과 묘한 설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고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순자라는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로 이어지는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제 입술에서 맴돌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울렸어요. 어머니일까? 정말 어머니일까? 25해 동안 지워버리려 애썼던 그 이름이 이제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전화로 받은 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메모장에 적어둔 주소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동네. 지금은 재개발로 많이 바뀌었겠지만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풍경이 왠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가야 하나?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정말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5년 동안 쌓아온 원망과 그리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 앉아 손에 쥔 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금의 결, 안쪽에 흐릿한 이름,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파인 상처 하나.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오래 묻힌 기억 같았어요. 정순자,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8살이었던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집을 떠나신 후였어요. 식탁 위엔 차가워진 밥그릇과 짧은 메모 하나만 남아 있었죠. 은정아, 미안해. 엄마는 꼭 돌아올게.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외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은정아,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떠나신 거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 하지만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왜 연락도 없으신지, 왜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시는지. 세월이 흐르며 저는 어머니를 지우려 애썼어요. 사진을 치우고 추억을 묻고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지하철이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진실에 환승을 하고 버스를 갈아타고 드디어 도착한 그 동네는 기억보다 더 작고 조용했습니다. 낡은 담장,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골목, 그리고 오래된 상가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골목 어귀에서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저기 실례지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할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네, 혹시 이 근처에 음악학원이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골목 안쪽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쭉 들어가면 낡은 건물 하나 있어요. 예전엔 피아노 소리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문 닫은 지 오래됐죠. 감사합니다. 주소를 따라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제 걸음을 따라왔어요. 골목은 좁고 어두웠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허름한 건물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벽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철제 계단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 유리문 위에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영 음악학원. 조심스럽게 철제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녹슨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문을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라벤더 향.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향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보였어요. 1번 연습실, 2번 연습실. 문패가 낡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아직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각 방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악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 기타, 건반 몇 개가 빠진 피아노. 모든 것이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조금 큰 방 하나가 있었어요. 대강의실. 문을 열자 더 큰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 있어서 다른 방보다 밝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거친 감촉.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어내자 검은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당황한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단 침입은 곤란한데요. 그는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얼굴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윤은정이라고 합니다. 정순자 씨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순자. 그는 그 이름을 되뇌며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혹시... 네, 저는 정순자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그 말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래 기다렸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는 저를 한쪽 구석의 낡은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저를 앉게 한 후 자신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이 학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원장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정순자 씨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20년 전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훌륭한 선생님이었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음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셨어요. 이 학원은 사실 정순자 씨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건물주였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정순자 씨가 하셨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을 만드셨다니. 그런데 왜 어머니는 여길 떠나신 거죠? 제 질문에 원장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자 씨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 정수와 딸 은정이. 저 정수가 누구예요? 당신의 오빠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오빠? 저에게 오빠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있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순자 씨가 의도적으로 숨기셨거든요.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수는 당신보다 5살 많았어요. 착하고 영리한 아이였죠. 하지만 정수는 심장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자주 다녔고 10살 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길어야 1년입니다. 당시 정순자 씨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남편은 정수가 태어난 직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셨죠. 외할머니만 계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실 수 없었어요. 원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매일 밤 울었어요.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수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은정이는 누가 돌봐야 할지 고민 끝에 정순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정이는 외할머니께 맡기고 자신은 정수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건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정순자 씨는 생각하셨죠. 은정이는 아직 어리고 건강하니 외할머니가 잘 키워주실 거라고. 하지만 정수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곳에 학원을 차리고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돈을 벌고 밤에는 정수를 돌보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오빠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1년이라던 시한이 지나도 정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2년, 3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정수는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물론 완치된 건 아니었지만 조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죠. 그렇게 정수는 20년을 버텼습니다. 20년. 제가 중얼거렸을 때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이 정순자 씨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어요.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죠.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어요. 하지만 빠르게 악화됐죠. 3년 전부터는 정수도 알아보지 못하셨고 자기 자신도 잊으셨어요. 정수는 홀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학원도 문을 닫고 오직 어머니만 보살폈어요. 하지만 1년 전 정수의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심장질환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정수는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자신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만 했어요. 엄마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정이를 찾아주세요. 그게 정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네, 정순자 씨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이자 정수의 어머니이신 분이죠. 403호 어르신이 제 어머니였다니. 25년 동안 원망했던 그분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원장님은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한참 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 오빠가 남긴 게 있나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게 정수가 남긴 겁니다. 가방을 열자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낡은 수첩, 몇 장의 사진, 그리고 CD 한 장. 먼저 이 사진을 보세요. 원장님이 건넨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두 아이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다른 아이는 5살쯤의 여자아이. 이게 우리예요? 네. 정수와 은정이, 그리고 정순자 씨예요. 이 사진은 은정이가 5살 때 찍은 거예요. 정순자 씨가 떠나기 3년 전이죠. 저는 사진 속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어린 제 모습,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오빠도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몸이 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은 정수가 남긴 일기장입니다. 원장님이 건넨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오빠의 글씨가 보였어요. 은정이에게. 그 아래로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오랜만이야. 아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았으니까 너는 아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넌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오빠는 널 기억해.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내가 처음 오빠라고 불렀을 때, 내가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모두 다 기억해. 엄마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넌 건강했고 앞으로 오래 살 거잖아. 내게는 외할머니가 계셨고 엄마보다 더 잘 돌봐주실 수 있었어. 하지만 나한텐 엄마밖에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널 외할머니께 맡기고 나와 함께 있기로 선택하신 거야. 은정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는 매일 밤 내 이야기를 하셨어. 은정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은정이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은정이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울면서 말씀하셨어. 하지만 엄마는 널 찾아갈 수 없었어. 너를 흔들고 싶지 않았고 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셨거든. 그래서 멀리서만 너를 지켜보셨어. 외할머니를 통해 내 소식을 들으며 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은정아, 나는 1년을 살 아이가 20년을 살았어. 기적이었어. 그 기적을 준 건 엄마였어. 엄마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내 시간이 다 됐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 모든 걸 잊으셨어. 나도, 너도, 자기 자신까지도. 하지만 가끔 피아노를 보시면 손가락을 움직이셔. 마치 연주를 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면 엄마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음악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은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탁이 있어. 엄마를 찾아가줘. 엄마 손을 잡아줘.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만 내 따뜻함은 느낄 거야. 그리고 그게 엄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야. 엄마를 대신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오빠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엄마 안에서 만나 있었어. 항상 함께였어. 사랑한다, 은정아. 오빠 정수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원장님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CD는 뭐예요? 정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어머니의 연주예요. 원장님은 오래된 CD 플레이어를 가져와 CD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름답고 슬픈 선율. 그 멜로디는 왠지 익숙했습니다. 이 곡은 기억의 노래예요. 정순자 씨가 직접 작곡하신 곡이죠. 은정이를 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밤, 그 멜로디가 바로 이 곡이었어요. 음악이 끝나고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이 곡을 매일 연주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 곡은 정순자 씨의 마음이자 은정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악보도 있어요. 원장님은 오래된 악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기억의 노래. 악보 아래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은정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엄마를 기억해줘.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저는 악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어머니께로요.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순자 씨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비록 기억은 못하시지만 마음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나가기 전 다시 한번 학원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가 꿈을 키우셨던 곳,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했던 곳, 어머니가 저를 그리워했던 곳. 고맙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인사하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학원 다시 열어보지 않을래요? 네. 정순자 씨가 그렇게 바라셨어요. 언젠가 은정이가 돌아오면 이 학원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원 열쇠를 건네주셨어요. 이 열쇠는 원래 은정이 거예요. 정순자 씨가 남기신 거니까요.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학원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던 25년.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만큼이나 아팠다는 것을, 어머니의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403호 앞에 섰을 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예요, 은정이. 어머니 딸이에요.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을지 모두 알아요.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했던 거,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수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어머니, 이제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제 손을 꼭 잡으시려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눈가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원망과 그리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따뜻한 사랑만이 제 가슴을 채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403호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 하루를, 제 꿈을, 그리고 제 마음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가끔 기억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시는 것처럼. 수진 씨가 물었어요. 은정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잃어버렸던 걸 찾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은영 음악학원을 다시 열 준비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악기를 수리하고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원장님이 도와주셨고 수진 씨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일했어요. 학원을 정리하던 중 피아노 안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정에게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은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거야. 엄마가 왜 떠났는지, 정수 오빠가 누구인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은정아, 엄마는 미안해.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내 성장을 지켜보지 못해서, 내 아픔을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했어. 매일 밤 내 얼굴을 그리며 내가 행복하길 기도했어. 엄마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것이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정수는 엄마에게 마지막 선물이었어. 하지만 너는 엄마의 첫사랑이었단다. 은정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니,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 학원은 엄마의 꿈이었어. 음악으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 그 꿈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내가 원한다면 이 학원을 이어받아. 엄마의 꿈을 이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아. 내가 행복한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중요하니까. 은정아,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가 살지 못한 만큼, 엄마가 웃지 못한 만큼 내가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엄마도 행복할 거야. 사랑한다, 은정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미소였어요. 이제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꿈을,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학원 개원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어머니에게 배웠던 제자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 제일 먼저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를 학원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학원에 들어서자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피아노 앞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 기억의 노래를 연주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마치 건반을 치시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어받았어요. 어머니의 꿈을.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게요. 어머니처럼 음악으로 사랑을 나눌게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항상 사랑해요,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원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학원에 다녀올게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병원에 들러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온 학생이 있었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정말 귀여워요. 그 아이를 보니 어린 시절 제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그때 저도 저렇게 귀여웠나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봄날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학원은 원장님께 맡기고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억의 노래를 불러드리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33이에요. 간호사가 됐고 음악학원 선생님도 됐어요.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정수 오빠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빠를 만나시면 제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고마워, 은정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수 오빠 묘소 옆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이제 어머니와 오빠는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정순자, 그리고 오빠 정수, 영원히 기억하며 사랑합니다. 은정이가 1년이 지났습니다. 은영 음악학원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기억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 노래는 이제 학원의 대표곡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계속 흥얼거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노래 제목이 왜 기억의 노래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벤더 향.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의 노래를 연주합니다. 한음 한음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수 오빠, 어머니 잘 모시고 계시죠? 저도 여기서 어머니의 꿈을 이루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저는 눈을 뜨고 다시 피아노를 칩니다. 기억의 노래를. 그 선율은 창밖으로 퍼져나가 누군가의 가슴을 조용히 울립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에서 기억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영원히.